7월 2주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열심히 외우시면 풀 수 있는데 주의할 것 두 가지. 여기 보면 1번부터 볼게요. 문대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세속적인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일상적인 이란 뜻도 있고 22년도 한양대학교 논리선지로도 나왔었으니까 꼭 외웁시다. 두 가지 뜻 잘 외울게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찍는 거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단어도 한번 볼게요. 4번 with a grain of salt 소금 한 줌을 가지고 라는 말은 걸러 듣다고요. 옛날에 서강대학교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조금 오래전이긴 해요. 밑줄 의미, 밑줄 문장 의미 아시죠? 그래서 이게 밑줄 문장 의미로도 나왔어서 그래도 한번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게 걸러 듣다라는 거죠. 의심해서 듣다라는 말입니다. 4번. 그래도 이제 영어가 왜 이렇게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가 이제 그래도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이제 근본인데 영국에서 이제 영국은 당연히 이제 해상, 수산 시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등어 같은 거 상하지 않게 하려면 물론 좀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지만 냉장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해? 소금 염지해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하면 되는데 옛날에도 저울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울 가지고 하는데 그램수를 하니까 소금을 조금 이제 많이 넣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 한 줌을 가지고라는 게 야, 그 무게 가지고 이제 사기치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걸러봐라.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생됐다고도 합니다. 답은 skeptically 외우세요. 네,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 하죠. 근데 5번 같은 거는 문맥이기 때문에 문맥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 한번 보시면 그래 해석해보자. 자, CIAY 계약이 뭐예요? 걔네들 업로드 둥둥 떠다니게 했다. 한마디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while 중심으로 논리처럼 풀어보면 while 중심으로 내용은 주절과 부사절의 내용은 반대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상황의 반대말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큰 기회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비기닝은 아니고 왜냐면 브레이크라는 게 중간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말하거든요. 브레이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보세요. 브레이크 뉴스 긴급 속보도 뭐냐면 뉴스 한창 도중에 다른 뉴스 확 바꾸죠. 그래서 브레이크 인투 침입하다. 어떤 한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다가 어떤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갑작스러운 변화여서 변화가 시작된다라기보다 중간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찬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부정적인 말의 반대말 기회가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6번부터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보세요. 올 다음에는 복수 명사. 그래서 1번 땡, 3번. 그치? 그 다음에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 4번 지우고 2번.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서 뭐가 더 많냐? 라고 하면 당연히 동사가 알려주네요. 그렇죠? 여기 동사가 단수 동사기 때문에 단수 명사 2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고요. 기본적인 암기만 해주시면 돼. 지금 당장 외울까? 외웁시다. 7번 여기 한번 보니까 비교급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나오는데 이래도 틀릴래? 학원에서 비교급 좀 잘 봐. 비교급이 진짜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계속 맞추라고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아직 공부 안 한 거 아니죠? 이거 진짜 많이 한 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비교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비교급은 무슨 품사를 활용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비교급은 형용사와 부사를 활용하는 파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당연히 형용사와 부사를 활용하는 파트답게 여기 선지 보면 1번과 3번은 부사고요. 2번과 4번은 그렇죠. 1, 3, 4는 부사고요. 2번은 형용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렵지 않아. 여기 more 있죠. more를 살짝 쓱 가려보면 돼요. 그러면 유창하겠는지 유창한인지 한번 보면 되는데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다. 우리 이거 스피크 포인트 알죠? 스피크는 자동사지만 타동사로 쓰이는 유일한 순간이 뒤에 뭐가 나오면 언어가 나오면 유일하게 타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영어를 말하다. 영어를 말하다.
여기 한번 보면 더,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다, 유창한 말하다 이 말이 보면 당연히 부사와 어울리기 때문에 일단 2번 삭제하고 유창하게, 유창하게, 유창하게 부사 3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번 지우고요. 우리가 이제 more이 나왔으니까 우리 비교급의 일관성 보면 than이 나와야 되지 as가 나오면 안 되니까 3번 삭제. 자, 그러면 1번과 4번이 남는데 1번과 4번의 차이점은 비동사냐 두동사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건 요 뒤에 있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 그렇죠? 우리 as와 된 다음에 두나 비동사가 나면 뭔 동사? 대동사. 자, 두동사는 뭐를 가리킨다? 일반 동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비동사를 대신한다. 근데 얘가 대신하는 건 앞에 아무리 보더라도 비교 대상이 말과 관련된 스피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둘을 지칭하는 게 맞아서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다. 좀 비교급을 물어볼 수 있는 세트를 다 물어본 거죠. 첫 번째,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나. 그 다음에 비교급의 일관성, 뭐를 썼으면 than을 쓰고 as를 쓰면 as를 쓰자. 그 다음에 비교급 뒤에 비동사, 두동사, 대동사의 일관성. 거의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비교급에서 또 물어본다. 뭐 물어봐? 도치시켜놓고 수일치. 그렇죠? 그래서 딱 비교급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콤팩트하고 간결하게 엄청 잘 물어봤죠. 역시 신촌. 문제 정말 좋은 거 냈어요.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은 이제 우리 이것도 비교급이긴 하지만 거의 관용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 as 이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as 사이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as와 as 사이에는 이제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이 뒤에 as는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다음에 뭐 나와? 문장 나와. 그렇죠? 문장 나오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콤마 빵 찍고 주어 동사 나오죠. 이렇게 as 원급과 유사하게 원급으로 생긴 이 친구가 문두에, 즉 다시 말해서 부사 자리에 위치할 때는 원급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as가 although로 해석이 가능하죠. although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이 although는요, 뭔 소리야? 이 앞에 있는 as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요 as와 as 사이는 이 형용사 부사가요, 어디 있다 튀어나오셨냐면, 이 as 뒤에 있는 동사 있지? 얘 뒤에 있다가 튕겨 나가시는 친구입니다. 튕겨 나가시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심화문법 포인트. 심화문법인가? 여기에 만약에 명사가 오게 된다면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명사랑 짝꿍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사 오게 된다면 여기에는 무조건 뭐다? 무관사.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순 물어봅니다. 여기서 as가 지금 생략됐고요. 관사 있는 거 싹 다 쳐줍니다. 1번, 4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니까 as 다음에 어순 보시면 as 다음에 이거 도치 아니고 정치순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혹시 틀렸어요? 괜찮아. 지금 외우면 돼. 이제부터 무조건 지금 틀렸으면 그날 배운다. 그날 배운다. 알았지? 이거 틀리고 이거 한번 점검하면 이득이지. 근데 이거 또 틀리고 다음에 계속 공부 안 해서 또 틀려? 그러면 진짜 시간 낭비한 거고. 근데 이거 해서 틀렸지만 이거 있었는데 깜빡했네 해서 다음에 또 이 문제 건졌으면 그러면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거고. 근데 계속 틀릴 거면 시간이 너무 아깝지. 근데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9번은 조금 너무했어.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답률이 감히 예상해보면 얘가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대명사 밑줄에는 확인할 게 있죠. 대명사의 수일치. 여기 한번 보시면
단수니까, 단수 소유격이니까, 단수 대명사 소유격이니까 가리키는 게 단수 명사 되는데 가리킬 게 얘네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단수니까 it's 단수. 그래서 드라마 리그의 수상 노미네이션 이거 뭔 뜻이야? 지명작들, 후보작들. 후보작들이 있어요. 후보작들. 뭐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대해서 약간 후보작들. 이제 백상 예술대상 이런 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걔네들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가리킬 건 they 복수명사냐 단수명사냐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수상작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동사까지 밑줄이니까 동사에 대한 포인트 수일치, 시제일치, 태. 솔직히 비동사는 태를 확인할 필요는 없죠. 수동태냐 능동태냐. 여기서 보면 얘가 지칭 여부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지지만 일단 뭐냐면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 근데 우리가 시제는 특정 시점 부사어가 없으면 일단 넘어가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현재 완료니까 에이 지명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후보작들은 이렇게 되니까 현재 시제 무리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상작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nominations 이 단어를 아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조금 많이 익숙하고 편입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교수님들이 강조를 해주실 건데 여기 보시면 이 by라는 단어가 입찰 경쟁을 하다잖아요. 그렇죠? 얘는 자동사로 쓰여서 for로 쓰인다 라고 이 단어를 알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걸까지 학습하고 이 자타동사를 교수님들이 딱 정해준 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알았죠? 이걸 알아야만 제가 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죠? 속어법으로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reason 이거는 뭐냐면 형용사로 쓰이면 대다수, many, 많은 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주어, 동사,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 부어 껴들어간 거 딱 가로 묶어주면 우리 부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형용사. 그래서 후보작들이 많다. 됐죠? 그 다음에 후보작들이 많다. 여기 있네 11개 쇼 후보작들이니까 뭐 많다 괜찮고 그렇죠? 후보작들이 11개 치고는 좀 많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맞으니까 저거 by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with 분사구문 자리죠? with 분사구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당연히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by라는 단어를 모르셨던 분은 목적을 쓰니까 능동 맞네 하면서 답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단어를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3번을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외우자 이 자리에서 by for입니다. by for. by는 자동사 by for A를 두고 경쟁하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이건 속어법으로 여러분 3번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1, 2, 3이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판단할 때는 거의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절대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4번을 좀 속어법을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어 바이포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네. 여기 보면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동사 밑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한번 보면 동사 밑줄에서 수, 시, 태 확인하면 되는데 주어 I니까 동사 was 괜찮죠? 봐요.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기억은 당연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니까 과거 시제에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 by 뭐뭐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맞았다 라는 거니까 수동태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게 PP도 여러분 결국 뭐야? PP도 형용사다.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건 부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번 밑줄 한번 보면 투부정사를 물어볼 땐 특히 어디 뒤에?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물어볼 때 동사 뒤에 투부정사 밑줄일 때는 무조건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문제에서 이걸 알려주는 건 누구다? 본동사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refuse to 동사, fail to 동사. 그래서 to 동사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문제풀이를 견고하게 하고 싶으면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결국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태 한번 확인해 보면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암기를 좀 열심히 했으면 바로 풀 수 있죠. 여기 보면 senior, junior, 그쵸? 갑자기 superior, 그쵸? 이렇게 보시면 superior, inferior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 비교급 포인트 바로 알죠? 라틴어 비교급일 때는 그쵸? then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to를 쓴다.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괄호 쓱쓱 잘 묶어주시고 주어 동사 바로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딱 기초 이것만 잘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hardly 그쵸? 가장 대표적인 빈도부사 가장 많이 쓰이는 거 hardly도 같이 배울까요? 그 다음에 여기 had pp 과거 완료.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으니까 문두의 부정부사가 나왔으니까 had 주어 pp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쓱 그어주고 여기에 뭐 나와요? 왼절.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가 그렇죠. 분필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러졌네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포인트는 여기 동사 과거. 그래서 여기 밑줄이 여기에 있던 포인트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동사 밑줄이면 had pp 확인해주고 여기 동사 밑줄이면 과거 동사. 근데 여기서 보면 had come 아니죠. came으로 봐야 되겠죠. came. 그래서 came 1번 바로 합시다. 자, 12번 여전히 또 나왔네요. 이거는 계속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문제풀이법은 뭐다? 딱 보면서 공통범주를 짜내야 돼요. 알았죠? 이 문법 포인트 공통범주. 여기서 문법의 공통범주는 뭘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솔직히 3번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3번까지 보고 한번 읽어보고 문법 포인트가 뭘까? 모르겠고 2번도 보니까 패밀리 보고서 뉴스 보고서 좀 감 잡았는데 여기서 바로 감 잡았습니다. 보세요. 수일치에 분수 표현에서 수일치, 그 다음에 my family에서의 수일치, 그 다음에 better news에서 수일치. 알죠? 자, 뉴스는 복수처럼 생겼지만 먼수 취급, 단수 취급해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보면 돼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좀 쫄리지? 근데 솔직히 이것만 볼까요? 주어 동사 수일치? 여기도 있잖아. 종속절 안에 있는 것도 보세요. 알았죠? She has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my family.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배웠나 한번 볼까? 복습했나? 우리 집합명사의 문법 포인트는 뭐야? 수일치할 때. 이거죠. 집단. 한마디로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 패밀리 한마디로 가족을 한 번에 묶어서 지칭하는지 아니면 이 가족 구성원 엄마 아빠 따로따로를 말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니까 단수 그랬으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명사에 대한 문법 포인트를 딱 10분 시간 투자해서 한 번 더 배웁시다. 자, 그러면 개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집단을 가리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은 잘 알고 있죠. 나의 관계 여자친구와 내 관계를 알고 있죠. 그러면 내 가족들이니까 그렇죠. 내 구성 멤버스니까 패밀리 멤버스니까 여기서는 가족들이 그렇죠. 내 구성원들이죠. 그럼 이제 저게 단수이려면 철수네 집, 영인의 집 가구끼리 비교할 때는 이제 단수 취급인데 그렇죠. 지금은 나와의 관계 엄마 아빠 내 동생 이런 구성원들이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 아이고 숨 막혀. 뭐만 하면 이제 계속 뭐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나 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자, 3분의 2인데 우리 분수 표현에서 수일치는 누구랑 여기 이 명사랑 수일치하죠. 5부 뒤에 있는 명사. 우리 인포메이션은 때려 죽여도 무슨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그래서 단수 명사 여기서 이죠. 이거는 그냥 절대 불가산 명사 모르더라도 단수니까 단수. 오케이.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논리로 왔습니다. 논리. 근데 논리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아니다. 뭔 소리야.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니. 어렵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논리라는 그 틀을 문제를 풀 때 조금 정확하게 한번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논리를 풀 때는요, 항상 두 문장 간의 관계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한번 해봅시다. 두 문장 간의 관계다. 심지어 이게 한 문장이다 하더라도, 한 문장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두 문장 간의 관계라는 믿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그 문장이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를 알려주는 연결사, 시그널이라고 표현할게요. 연결사. 그래서 연결사를 찾아서 두 문장의 관계가 흐름이 같은 방향인지 역접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손가락 딱 찝을 수 있으면 돼. 이 단어여라고. 여러분들도 질문할 때 그냥 이러니까 스스로 말 만들어내지 말고 딱 손가락 찝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들한테도. 이것 때문에요. 라고 해야 교수님들도 질문 받을 때 얘가 뭐를 잘못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조금 이제 짚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의 효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빈칸에 들어갈 뭔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쿨루라고 해봅시다. 알았죠? 그래서 두 문장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독해처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결돼 있어요. 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계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빠르게 가보면 이것도 두 문장 간의 관계죠. 왜냐면 이 대도 접속사여서 이것도 문장 하나, 문장 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so that이네요. so that. 원인과 결과네요. 자, 그러면 원인 부분을 판단하려면 결과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겠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브렉시트 과정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주요한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빈칸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를 대답을 만들어내기 좀 어렵죠. 그래서 결과 파트를 보면 우리 핸드 프로브가 국민대학교에서도 나왔었다. 자, 저게 뭐냐면 극소수의란 뜻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게 되었네. 자, 그러면 결과값이 뭐냐면 뭐를 이해하게 되냐면 대명사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요소가 어떤지가 궁금한데 맞니? 그치? 그런데 그 요소가 뭐래? 여기 있네. 그 요소들을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 요소들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제발 대명사 좀 밝혀면서 읽어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들을 이해했대요. 자, 그럼 원인도 이에 상응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소들은 어떤 요소여야 극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일까라는 거죠. abstruse, 추상적인, 어려우면 소수가 이해한다. 자, 예측할 수 있다, 투명하다, 플러저블, 이거 다 뭐예요? 알기 쉽고 오히려 대다수가 알게 하는 분명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전혀 인과가 안 맞죠.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14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면 두 문장 간의 관계인데 팁이 하나 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if절에 현재 시제 동사. if절에 현재 시제 동사는 예시다. 알았니? 자,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예시 관계여서 같은 말 나오면 됨.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정보는 뭐냐? 아이들의 뇌가 어떤 상태인지만 찾으면 돼. 누구의 뇌? 아이들의 뇌의 상태. 자, 그럼 가볼게요. 너는 아마 또 즉각적인 인터벤션, 개입을 해요. 트라우마가 발생을 할 때 즉각적인 개입을 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 여기 if절에서 우리가 얻을 정보는 없어.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뭐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단 하나. 뭐냐면 아이들의 뇌 상태인데 아직 아이들의 뇌 상태는 없어요. 자, 이것은 허용해 줍니다. 너가 바꿀 수 있도록 트라우마의 경험을 어떻게 하도록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준대. 잘 봐. 여러분들이 또 대충 해석하지 말고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생각해봤어? 순간적으로 이시 가리키는 건 뭔데? 앞에 가리켜야 되는데 없어. 단수명사 가지 마시고 요거겠죠. 이런 힘 때문에. 그쵸? 이런 힘 때문에.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해설 강의에서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오형식이 이렇게 쓰이죠. 이 오형식도 인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
이것도 주어 때문에 인 과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의 뇌 이런 속성들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바꿀 수 있대. 트라우마가 있는 경험을 정말로 강력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과값이 바꿀 수 있다네.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유연성이겠죠. 플라스틱시티. 그래서 엘라스틱시티. 그래서 탄력성, 유연성 하면 되겠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이랑 15번이 근거가 되는 단어가 똑같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대통령은 빈칸한 상태래요. 예측한 대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차례로 다음에 그 언론사가 반응을 했는데 뉴스 보도에 그 반응을 했는데 그 뉴스 보도는 뭐냐면 종종 어떤 인상을 주냐면 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자. 이 뉴스 보도가 왜 나왔어? 이거 연결시켜야 돼.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두 문장 간의 관계라니까. 여러분들아 이거 그냥 이 뉴스 보도가 왜 나왔지?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중동 전쟁? 트럼프 지금 살아이 위협받고 있다던데 그런 전 아니잖아. 지금 저 뉴스 보도는 뭐와 관련된 거? 당연히 이거겠죠.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보도여야만 이 문장이 성립이 되겠지. 문제가. 근데 여기 보니 여기서 뭐래요? 그 뉴스 보도, 대통령에 대한 뉴스 보도가 뭐냐면 야 진짜 가변성이 심하네. 계속 바뀌네. 여기 보니까 바뀐다는 말 머큐리얼 하네. 그래서 방금 14번에 봤던 1번이랑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답은 4번 머큐리얼 수은의 변동성 있는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 단어 챙길까요? come off as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됐죠? 자, 그럼 답은 4번 16번 갑니다. 혹시 tit for tat 알아요? 16번에 있는 tit for tat 이게 뭐냐면 저겁니다. 맞불 작전. 맞불 작전.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맞불 작전 배틀은요. 와. 단지 뭐냐면 underway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가 7월 6일에 미안해요. 네. 가끔 말이 끊겨 제가. 미국은 뭐 할 예정이 due to 부정사는 뭐뭐 할 예정이다죠. due to 명사는 뭐뭐 때문이라고 알지? 응? 뭐뭐 할 예정이다. 알았죠? 때문에가 아니라 뭐 할 예정이다. due to 부정사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 to 부정사면 예정이다. to 명사면 때문이다. 자, 그 미국은 뭐 할 예정이냐면 첫 번째 주요한 트래리프가 관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아두세요. impose A on B 알아둬이 알았죠? 그래서 관세를 중국에 딱 매겨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5% 이거를 내기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하려고 하냐면 똑같은 양의 우리 same이 나오면 뒤에 뭐 나와요? same이 나오면 with 누구랑 똑같아야 돼? same 누구랑 똑같은 거? 앞에 나온 거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이랑 똑같이 하겠대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단서가 나왔죠. 단어를 알면 좋은 거. 굳이 여기서 막 엄청 해석을 잘해도 되겠지만 앞에서 이미 뭐라 했어요? 맞불 대응 작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근거를 통해서 바로 보복한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저거 모르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가치의 제품에다가 관세 때려버렸대요. 야, 미국 관세 때렸네. 그럼 중국도 야, 우리도 똑같이 관세 때리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보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웨이버는 망설이다. 리퀴데이트는 뭐야? 숙청하다. 싹 다 처리해버리다 라는 거죠. 리보크는 유발하다. 취소하다. 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니까 우리 rather than 보니까 이건 좀 쉽게 풀어낼 수 있겠다. 우리 아시겠지만 rather than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뭐 될 거니까 반대될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반대될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랬죠? 성희롱에 대한 것들을 뭐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대신에 그 비밀의 반대말 뭐야? 공개하네 공개. 그래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네라는 말이죠. 그래서 1번 공개. 근데 숨기다, 애매모호하게다, 말이 이상하죠. uphold 이거 조금 애매하면 더블 블랭크에서는 애매하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 알았죠? 아 유지하다. 아 이 유지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더 가봅시다. 단어에서 확실히 1번 삐까 바로 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잡아요. 희생자가 말합니다. 여기 그녀는 여기서 희생자겠죠? 그녀는 파괴되었죠. 뭐 때문에 파괴되었어? 지금 그 성희롱을 뭐 했어? 공개했으니까. 공개. 그래서 답은 1번. 18번 가봅시다. 아 이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단어 표현 알면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알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단어를 알면 확실히 편한 건 맞는데 또 모른다고 해서 완벽하게 또 못 풀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이게 saying goes가 뭐냐면 속담은 다음과 같다. 속담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삶은 짧다라고 속담이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하기 전에 보세요. mortal 하면 죽음이죠. 죽음에 코일은 뭐냐면 이게 둥둥 말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샤프를 풀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는 몰라요. 한마디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소리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추측하는 거는 진짜 한다는 건 누군가의 그냥 추측일 뿐이다죠. 나 30년 살아? 30년도 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30년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저한테 만약에 무당이 야 너 30대 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아이 뭔 소리야. 40대 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죠. 근데 이건 예측이잖아요 사실. 근데 40대 넘겨서도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죽으면 어떡해. 말이라도 그렇죠. 미안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중심으로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예측일 뿐이다 라고만 했으면 그리고 여러분 잘 봐. 솔직히 이런 거 좀 활용해봤나? 디스 명사는 앞에 거 가리키는 거 맞지? 저는 수업 시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디스 명사가 어떨 때는 앞에 거를 요약해주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거 앞에 몰라도 쫄지 말고 아 이거 불확실한 거 가봐 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중요한데. 오케이. 디스 명사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꼭 활용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문장 순서 배열 삽입에서도 써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하는 거. 아 이거는 앞에 걸 요약해주는 기능도 하구나. 그래서 독해할 때 저런 게 너무 어려울 때도 이런 거는 진짜 정신 붙잡고 꼭 활용하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앞에 내용 몰라요? 아 근데 여기서 불확실한 거였구나. 불확실성. 그럼 앞에서 보면 뭔가 이제 앞에 내용 시간이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니까 아 시간을 모르는구나.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하실 때 이 단어를 외운다? 라기보다 이 단어를 외운다? 라기보다 진짜 양심 고백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그냥 추측했다고 아까처럼 뭐 죽음의 코일을 푼다? 뭐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는 거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해설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요거는 활용해 앞에 불확실한 거네. 아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는구나.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활용하는 거. 근데 요 표현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 표현은 제가 왜 알게 되냐면 GRE 같은 것도 해설지를 좀 많이 만들다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consigned to A가 consigned A to B거든요. 이걸 A를 B로 좌천시키다라 그래요. A를 B로 떠나보내다. 그래서 remote A to B, relegate A to B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demote A to B 이런 거. 그래서 이 비자는 거의 나쁜 말이 나오기는데 하여튼 저기로 보내버리던데 여기서 보면 불확실함이 역사로 보내져 버린다는 건 잊혀진다는 거야. 그래서 불확실함이 없어졌다. 벗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반대돼야 되잖아. 앞에는 뭐 했대? 불확실했대.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렇죠? 자, 그에 따르면 혈액 검사의 창작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기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를 예측할 수 있냐? 사람의 뭐를 예측할 수 있다 봐요. 앞에서 뭐였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지금 삶이라 했으니까 삶을 예측할 수 없었다죠. 그러면 이거 이제 잊혀졌다. 이제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건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니까 그럼 여기 뭐 들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다. 뭐를 예측해? 생명, 기대, 수명이죠. 근데 이거 꼭 이렇게 푼 사람이 있거든. 난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글이라는 건 하나의 일관성이고 하나의 소재를 다룬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앞에 범주를 뭐로 짰냐면 삶이라는 걸로 범주를 딱 짜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이 범주도 무슨 범주에서 일어나는 거야 돼? 당연히 생명과 관련된 범주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건가? 라고 그냥 찍은 건 솔직히 그건 감이 좋은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요런 단어 익혀두시고 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외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 활용하는 거 한번 복습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길지만 쉬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요소들. 여러분 팩터는 그냥 이유라고 읽으셔도 돼요. 다양한 이유들 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수분 섭취 계획을 할 때 요소들, 다양한 이유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9시 8개, 그렇죠? 88 8 by 8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하루에 8온스 글래스 한마디로 저만큼 마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면 8 by 8 by 8죠. by. 그래서 이제 8 곱하기 8 규칙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아마도 적당하죠. 누구한테? 건강한 성인한테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8 곱하기 8 규칙이라는 것은 아마도 너무 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나온 8 곱하기 8 규칙은 왜 나왔어요? 앞에 읽으면 우리 수분 섭취 계획과 같은 말, 문장 간의 관계 계속 생각해봐. 자,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양한 요소, 여기 보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지만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대요. 예를 들면 이제 물 중독 걸릴 수 있다라는 거겠지요. 그쵸? 그리고 어떤 상태냐면 그 감소된 용해제, 한마디로 얘네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제 다양한 걸 고려하자. 그래서 무조건 다 똑같이 이 물 2리터씩 마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한테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섭취 보세요. 물 섭취 앞에랑 연결시켜 보면 이거죠. 물 섭취에 관해서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자는 어디 있냐면 물은 아마도 독성이다. 뭔 소리요? 거기에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보세요.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같다. 그래서 same한 건 없다. 같은 건 없다. 그래서 same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different하다 이거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번이랑 2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1번. 자, 순서 배열입니다. 우리 순서 배열에서는 연결사와 기능어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응집성을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글의 일관성. 그리고 여기서 좀 활용해야 될 포인트는 단 하나. 글의 일반적인 순서. 두 가지. 여러분 문제점과 해결책 중에서 뭐가 먼저 온다? 문제점이 먼저 온다. 그렇죠? 해결책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사항. 우리가 포괄적인 제너럴한 말과 스페시픽한 말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가 온다? 제너럴. 일반적인 진술이 먼저 오고 구체적인 진술이 그 다음에 온다. 라는 이 두 가지 고려사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제거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really, very와 같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crutch, 한마디로 목발, 한마디로 제거물 같은 거죠. 뭔 소리야? 방해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의 스피치를 어떻게 생기발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데? 해결책 아니야? 나쁜 걸 제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생기발랄하게 하기 위해서 해결책.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펀치, 아니 말장난 같은 거죠. 아니면 이제 좀 킥 이런 거, 핵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인 형용사를 사용하세요. 형용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라는 거죠. 오케이. 해결책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바로 문제점 나왔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점과 해결책 중에서 뭐가 먼저 오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먼저 오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B는 적어도 누구보다 앞에 온다? A보다 앞에 온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 선지에서 뭐를 제거할 거냐면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거 소거하자.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죠.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1번 삭제. 자, 그러면 우리 더 읽어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요 문제점만 보고 가지 말고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fantastic, great, really, very와 같은 것들은 자, 그러한 용어들이 이것처럼 무슨 소리야? 미안. 이것처럼 really, very는 어떤 용어들이냐면 스피커들을 뭐 하는 거냐면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 언어로 뭐 한다?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점.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C번 보는데 C번은 보자마자 적어도 이건 알겠죠. 맨 앞에는 죽어도 못 오겠다라는 거죠. 해결책 나오고요. 그렇죠? 해결책 나왔고, 그 다음에 B번에는 problem 나왔고, 그 다음에 C번에 뭐 나왔냐면 these adverb 나왔죠. 자, 우리 these 같은 거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기능 아닙니까? 얘 앞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부사를 가리킬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A에서 뭐 나왔어요? adjective라는 형용사 나왔지. 그쵸? 그럼 적어도 C랑 A랑 무조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쵸? C에는 무조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한번 보면 이러한 부사를 사용하는 것들을 리스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부사는 또 플러스인데요. 근데 일단 적어도 우리가 CA는 죽어도 붙으면 안 돼. CA는 죽어도 붙으면 안 되는데 젠장 C 붙여놓은 거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지금은 근데 부사인데 부사가 도와준대요.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 자, really랑 very는 bitter, sweet, 쓸지만 달대요. 상반된 게 공존하죠. 이걸 역설적이고 형용 모순이라는 그러는데 요거 부사 얘네들은 잘 보면 only one hand 나오면 기억해라. only one hand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 나와야 돼? only other hand 나와야 되지. only one hand. A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on the other hand B 나와야 돼요. B 나와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무조건은 아니어도 A와 B는 상반된 게 나오죠.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얘네들은 쓰고 달대요. 한편으로는 얘네들은 뭐 하는 건 부스트니까 좋은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 부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 나오냐면 뒤에서 부사 나왔고, 그죠? 부사 adverb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왔죠. 자, 그러면 B번에도 나오는데 B번에도 very라는 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였죠. 자, 그러면 봐. 일단 내용의 무슨 성? 응집성, 일관성. 잘 봐. 부사는 부사끼리 붙어야 되겠니? 뭔 소리야? 부사는 부사끼리 붙어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선 쫙 긋고 여기 보니까 B, C, D가 다 부사라는 소재로 일관되죠. 그럼 부사끼리 붙여.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서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부사가 뭐래? 여기서 플러스끼리 붙여야 되겠죠. 왜냐면 그리고 이 these가 가리키는 건 B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왜 these는 부사는 플러스라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가리키면 이상하죠. 그래서 플러스끼리 붙여야 되겠어요. D, C인데
그러면 이 B의 위치가 A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확실하죠. A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D, C입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이 선지가 D, C가 아니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위치는 그래도 4번. 왜냐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포괄적인 진술이 먼저 온다. 왜냐면 우리 D번에서 뭐라 했냐면 달고 쓰고 쓰고 달고가 한 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고 쓰고가 가장 포괄적인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달다, 좋은 말 쓴 말.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말이기 때문에 D번이 맨 앞에 와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답은 4번. 21번이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지칭성만 잘 잡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논리적 독해를 통해서 잘 한번 계속 봐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문장 삽입할 때는 제시문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 충족적이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합니다. 뭐 브랜드를 연구하는데 their own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연구합니다. self. 그리고 듣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걸 듣죠. 이게 뭔데? 브랜드겠죠. 브랜드를 듣습니다.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시문 they. 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 확신이 가능한 자기에 대한 것이 충족이 확신이 강하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대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한테서만 들으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면 전통이란 말을 보이면 거의 대부분 반박의 대상이잖아요. 보시면 전통적인 아웃바운드 마케팅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마케팅의 하락세와 더불어 우리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뭐냐면 가장 효과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대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읽을까? 전통적인 마케팅이 망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상승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읽어도 되겠네. 전통의 반대말은 뭐야?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었죠. 떠오르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더 예리하게 보면 이런 상대어 보이네. 상대적 서술어. 이거 보여요. 아웃 보여. 아웃의 반대말은 뭐야? 인.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인바운드.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렇죠? 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아웃바운드가 망하고 인바운드 마케팅이 진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됩니다.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현대 고객들 우리 블라인드 2랑 데프트는 그냥 부정어로 봐서 뒤에 거 X 표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보드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커머셜 안 봐. 잘 봐. 근데 우리가 독해력 관점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문맥상 빌보드랑 커머셜을 어떻게 읽을래요? 사람들이 더 이상 빌보드를 안 봐요. 커머셜을 안 보고요. 상업 광고를 안 봐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는 건 뭐야? 인기 없어졌다는 소리죠. 그럼 문맥상 어떻게 읽으면 돼? 저거 아웃바운드. 아니면 전통식 마케팅이라고 읽을까? 여기 보면 전통식 마케팅 같은 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아니면 아웃바운드 마케팅 잘 안 봐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광고, 즉 전통적인 광고 안 봐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광고 안 봐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제시문을 잘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문단 간에 뭐를 보면 돼요? 단절을 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단절을 보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A번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가 뜨고 있죠. 어쩌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B번 뒤에 A번 뒤를 한번 보면 A번 뒤를 보면 고객들은 빌보드를 잘 보자. 고객들은 빌보드를 잘 안 봐. 그렇죠? 상업적인 광고 안 봐. 자, 그때 B번 뒤 한번 봅시다. B번 뒤 A번 앞. 얘 넘어갈 때 어색한지 아닌지. 자, 인플루언서들은 스텝 인 뛰어듭니다. 뭐냐? 인바운드 마켓. 오, 인바운드네요.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반대말 인바운드 현대적인 광고를 합시다. 현대적인 광고, 인바운드 광고. 어디에서 인바운드를 해야 돼? 뭐야, 근데. 그래서 우리 고객에서 인플루언서 바뀌었어요. 글쎄, 그들은 만들어내는데 컨텐츠를 만들어내. 너의 브랜드, 이거 너가 누군데? 너의 브랜드에 관해서 만든대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데이는 인플루언서가 알겠죠? 인플루언서가, 왜냐면 지금 인플루언서는 광고하는 사람이니까 인플루언서가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이 주체성 맞죠?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어색하지 않다. 단절이 없다. 자,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래요. 잘 봐. 제시문은 뭐라 했는데? 데이는 자신의 것을 만들어낸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이는 자신의 거가 아니라 너의 것, 남의 것을 만들어준대요. 너의 것이라는 건 얘 입장에선 반대, 남의 것이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너는 누구야? 당연히 고객이겠죠. 너의 브랜드.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인플루언서가 남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인플루언서가 다 인플루언서를 가리키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계속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얘는 이 데이는 적어도 인플루언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인플루언서는 죽어도 아니겠네. 맞죠? 왜? 인플루언서는 너의 브랜드를 만들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명사의 지칭성 보면서 여기서 이 데이가 가리키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고객들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물론 뒤에도 뭐 읽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지칭성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는 너 거 만들어준다. 제시문에선 자기 거 만든다 했네. 그럼 이 데이는 적어도 인플루언서를 가리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플루언서 뒤에 오면 안 되는구나. 앞에 고객을 가리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답은 B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22번, 23번은 저는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예요. 독해하실 때 문제부터 읽고 들어오는 습관은 좋은 것 같아. 여기 한번 보면 일치. 이런 거 꽤 나오죠. 모의고사에서도 보시면 언급되지 않은 거 뭐의 이유로 네온사인의 감소하는 수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 물어봤죠.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는 맞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요 정도 글의 플로우는 예측해보면 좋아요. 글의 흐름이 적어도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 맞죠? 원인 분석하는 거 무조건 맞죠? 근데 여기서 감소한다는 건 문제점 맞죠? 오늘은 글의 플로우는 딱 정해졌네. 문제점 나오고 원인을 분석해 줄 건데 그 원인들이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열거될 거다? 3개 이상은 열거될 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해 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어차피 일치불일치여서 주제 찾기는 없지만 원래 이렇게 문제점과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뭐까지 말해주는지 유무를 꼭 확인하자. 해결책을 말해주는지 아니면 해결책 없이 그냥 문제 제기로 글이 끝나는지 정도만 보고 가면 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순간적으로 저걸 보고서 빠르게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돼. 이게 좀 연습되면은 저게 막 3초도 안 걸려. 1초 만에 다뤄. 오늘은 이게 다룰 거나 원인 다룰 거구나. 이게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네. 그래서 해결책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까? 이거를 생각으로 하면 좀 빠르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헤이데이가 뭐냐? 전성기거든. 네온사인, 네온빛의 홍콩이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났대. 이거 문제점 아닌데? 근데 알지? 읽고 들어오니까 결국 잘 안 될 거야 라는 거죠. 보니까 바로 그런데 감소하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잘 나가지만 역접 그런데 얘 감소했네.
그리고 우리 뒤에 뭐 나올 거 알지? 그 이유들이 열거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니까 because of 바로 이유 1 나왔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여기 한번 보니까 경쟁하자. 뭐로부터? 메인랜드. 주요 도시, 주요 땅. 그 다음에 도입. 뭐냐면 더 싼 LED 때문에 그렇대요. LED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러면 LED 때문에 더 가격 싼 LED 때문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가서 빨리 보고 또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gentrification. 아이 뭔 소리야? gentrification이죠. 미안. 자, gentrification 또 왔다 갔다 해서 있으면 되죠? 소거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것 또한 감소의 주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역할을 했다. 자, 이웃들이 뭐냐면 more upmarket, 그 다음에 old building. 얘네들이 이제 오래된 건물도 구건물도 다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과 함께 네온 사인들도 쫙쫙쫙 내려갔다 이죠. 네온 사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더 설명하죠. 그 다음에 to는 뭐야? to 역시 열거하는 거죠. 세 번째 thirdly, 그러면 third 세 번째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요. 문제 다 풀었네 뭐. 아닌가? 하나씩 소거하다 보면 다 풀리죠. 그래서 값싼 거 비수 안 나왔네요. 그쵸? 안 나왔네. 더 읽어야 되겠네. 그쵸? 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전통적인 우리 전통 사인은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 전통 옛날 거 문맥상 이게 누군데? 네온 사인. 알았죠? 네온 사인이 진짜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주의하고 있죠. 여기 있네. 이러한 cantilevers 몬스터. 이걸 전력 엄청 잡아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전력 엄청 잡아먹고 나왔네. 전력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소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dire가 말이야 극악무도하게 뭐냐면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싸죠.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거 수리비용 개 많이 나와요. 다 나왔다. 여기서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수리비용 엄청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소거 천천히 소거. 답은 제한된 컬러 옵션이란 말은 더 읽어봐야 되겠죠. 불안하시면 더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다 나왔다 했다. 그러면 한번 문제풀이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저거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문제풀이 시도하고 안 나오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읽으면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것은 어렵습니다. 일치하는 건데 자 여기서 gentrified 된 지역에서 네온 사인을 찾는 건 어렵대. 뭐요? 여기 나왔네. 개꿀인데 1번. 1번이 또 답이면 불안하니? 2번 더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스페셜 스킬이 필요하지 않대요. 뭐 하는데? 다양한 네온 사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스킬이 필요하지 않대. 이거는 아직 안 나온 정보긴 하네요. 확실하진 않죠. 1번은 확실히 나왔지만 네온 사인 비즈니스는 엄청난 미래가 밝대요. 네, 지금 네온 사인이 망해가는 거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안전상의 이유로 뭐냐면 네온 사인들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대중들에게 뭐했다? 다쳤다 라는 말도 아직 확인을 못했죠. 그럼 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1번에 확신하면 1번 하시면 되는데 조금 확신이 없다 그러면 더 읽어보시기는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읽어보자. 자, 정부 당국이 제거합니다. 3,000개의 네온 사인을 2016년에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이 뭐하냐? 이제 검열을 통과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가 계속해서 어두워질 때 거기에는 아마도 네온 사인들에 대한 흥미에 대한 부활이 있대요. 그래서 약간의 남아있는 네온의 마스터들이 걔네들 워킹 클래스 얘네들이 뭐냐면 걔네들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꺼려한다 이거죠. 뭘 꺼려하냐면 걔네들이 예술가로 정의를 꺼내는 건 어렵지만 걔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뭐하다? 걔네들 뭐로 인정한대요? 그렇게 또 인정하게 된 예술가가 또 있기도 하다. 한번 잘 고친다. 이 말이겠지요.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밝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온 사인 스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맨 마지막 보면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 다쳤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래도 희망이 가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것보다는 이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기가 어렵다. 바로 2번 하시면 되겠네.
뭔 소리야? 1번 하시면 되겠네.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래요.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 그래, 주제고요. 일치하는 거네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페인 시민들은 아마도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셀에 살고 있대요. 6년 동안. 시민으로서 나네요. 그게 누구냐면 스페인 시민 나는 엄청난 증가를 받죠. 투어리즘에서 관광에서 엄청난 증가를 받고 목격했죠. 뭐를 목격했냐면 점차 증가하는 반대운동 뭐에 지역 주민에 의해서 반대운동을 보고 있대요. 그 반대운동은 무엇이냐면 starting to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 투어리즘 포비아라는 거래요.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상반된 게 공존하고 있죠. 여기 한번 보니까 지금 필자가 본인이 등장하고 있는 건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필자 본인 등장해서 필자가 뭘 보고 있냐면 두 가지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어리즘이 상승하고 있으면서도 투어리즘 상승하는데 투어리즘의 반대도 상승하고 있대요. 그렇죠? 이게 역설 모순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투어리즘은 동그라미, 투어리즘의 반대말은 빗근 동그라미로 치환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모, 역세모라 보셔도 되겠다. 자, 나는 봅니다. 이런 종류의 그래피티가 뭐냐면 벽화입니다. 이게 단어에도 나오죠. 22년도 외대 독해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주된 소재로 알아두시면 돼요. 벽화,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라카 칠해가지고 예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거의 불법이긴 하죠. 자, 이런 종류의 그런 벽화가 있는데 3년 전에 있고 나는 기다렸죠. 그래서 교통불이 초록색 불이 될 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가는 길에서. 그래서 지금 일화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이건 있어야 돼. 투어리즘 떠오르고 그 다음에 관광 반대도 떠오르고 내 앞에서 스프레드 된 거 페데스트리안 이거 그 보행자로죠. 보행자 길에서 이제 스프레드 된 거 봤죠. 한마디로 지금 벽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야 가라 투어리스트 니네 집으로 가라 한마디로 이거 투어리즘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었다. 한마디로 뭔가 더 큰 게 있다. 여기 한번 보니까 정말 화나 있는 벽화 한마디로 벽화로 통해서 투어리즘 반대가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화난 벽화 그 다음에 passive aggressive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시작하고 있죠.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도시 전역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투어리스트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계속해서 hit the headline 별표 쳐놓고 외워볼까요? 대서특필되다. 한마디로 이제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를 두 번째 단락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작은 저가 항공이죠. as well as는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봐. 물론 A as well as B 하면 A as well as B 하면 당연히 앞에 걸 강조하는 거 맞지. 그쵸? 동시성을 하면서 A이면서 B이면서도 A가 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빠르게 읽을 때는 그냥 그리고라고 쭉 치고 가시면 돼요. 전진 독해 하시면 돼요. 봐. 값싼 비용 저가 항공 그리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는데 홈 쉐어링 한마디로 에어비앤비 이런 거와 더불어서 저가 항공. 자, 얘네들은 아마도 더 싸지고 있죠. 그 다음에 더 호텔보다 더 간편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여합니다. cause죠. contribute to cause. 기여합니다. 뭐를 기여하냐면 점차 더 많은 site search. 한마디로 이게 여러분 저가 항공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호텔보다 싼 에어비앤비 등장. 문맥상 여러분들아 사이트 시어 물론 추론도 가능하겠지만 저가 항공 때문에 저가 숙소 때문에 뭐가 발생해? 갑자기 내가 발생해? 그거 아니잖아. 뭐? 여기 투어리즘 발생해. 그래서 이거 지금 생각해야 돼. 하나의 주제 하나의 논리. 이거 투어리즘 발생 이유 설명하네. 지금 필자가 다시 투어리즘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구나. 차례로 다시 우리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기를 하죠. 스페큘레이팅이 숙고하다도 있지만 투기하다. 그래서 이제 바잉 전체 빌딩을 사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빌딩에서 수십 년 동안 가족이 살아왔던 그 빌딩을 삽니다. 그래서 K-4 뭐냐면 이 점차 증가하는 산업의 K-4 영합 부합하기 위해서 막 이제 투자자들이 막 건물 사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사업하려고 이제 막 사요. 자, 그래서 투어리즘이 막 생겨요. 자, 땅 주인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보죠. 뭐냐면 얻을 거 4배 더 많이 번대요. 우리 여기서 보면 원급 비교 나오고 배수사 표현 나오면 이걸 보다라고 읽죠. 4배 더. 뭐보다? 걔네들이 뭐냐면 장기간에 있는 지역 주민한테 임대 내놓는 것보다 야 에어비앤비 하는 게 4배 더 많이 버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40% 바르셀로나의 그 관광 어파트먼트가 불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이제 슬슬 여러분 감아야 되는데 투어리즘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결국 뒤에 뭐 나와? 반대했어요. 보세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부족이네. 집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살고 있는 사람? 그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집 부족이 돼. 왜 계속 이제 에어비앤비 임대하려고 딱 집을 계속 사버리니까 지역 주민이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눈치채줘야 돼. 이거 반대하는 이유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투어리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건 인과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투어리즘의 상승의 원인으로 인해서 반대가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문장에는 인과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왔던 요거 투어리즘의 상승과 그 다음에 반대의 목격이란 건 사실 다 읽고 나니 인과관계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 목적은 뭔가요? 자, 여러분 주제 제목은 항상 이렇게 외쳐. 무조건 소재다. 그래 소재를 담고 있으셔야 돼. 돌려 말하는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재가 있어야 돼. 오늘 소재는 뭔데 딱 던지고 들어가. 투어리즘. 투어리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 한번 보니까 투어리즘 없어. 꺼져. 그쵸? 물론 홈쉐어링 있긴 하지. 근데 투어리즘으로 인한 게 그거잖아. 투어리즘이 있어야 돼.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 투어리스트 관광객에서 쫓겨난 지역 주민. 관광객 아니고 투어리즘.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걸 아니지. 모든 투어리스트에게 바르셀로나 가지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게 된 이유를 그냥 설명하는 거죠. 투어리즘의 상승과 그 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이유, 그 다음에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 왜 반대하는 게 생겨난지 이게 풍부한이죠. 그래서 반대 투어리스트의 감정이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만연해졌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 설명이죠. 답은 4번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일치하는 거. 랜드로드는 그래 그들의 빌딩을 뭐로? 그래 투어리스트를 위한 숙박시설로 만들어낸다고. 여기서 이제 투어리즘에 대해서 투어리즘이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이 좁아지고 있다. 집이 없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집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그 시민들에게 바르셀로나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죠. 국가가 말한 적이 없죠. 지역 임대차들은 집들은 그렇죠. 얘네들은 뭐 할 비용이 있냐면 우리 이제 집에 있는 가격 비율을 상승되는 것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 라고 정확하게 있다 없다로 말한 적은 없지만 걔네들이 이제 살 곳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꾸준한 방문객들의 유입은 아마도 기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답을 한번 1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일치하지 않는 거랑 빈칸에 들어갈 거네요. 자, 토마스 콜이라는 애가 있는데 화가네 화가. 누구냐면 로맨틱 데픽션 묘사를 해요. 랜드스케이프가 풍경이죠. 풍경. 미국 풍경에 대한 묘사인 화가는 아마도 여기서 태어났대요. 북서쪽 잉글랜드에서 태어나네. 1801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first hand는 직접이란 뜻이에요. 직접
상대어 직접, 상대적 서술어 직접의 반대말 뭔데? 간접. 요런 게 좀 눈에 띄면서 가시면 돼요. 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뭘 경험해요? 아, 산업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경험했대요.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여기 보니까 이제 12살 때,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읽을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둘 중 하나거든요. 한 사람의 그냥 변화를 설명하거나, 알았죠? 아니면 그냥 그 인물 간의 갈등 대립이거나 둘 중 하나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에 대한 그냥 일대기 변화를 서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연도가 나오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니까 아, 이 등장인물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이제 성장 과정, 시간의 순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 순서대로 보면 12살에 자, 그가 러다이트 운동 알죠? 그 산업혁명에서 이제 공장 다 때려 부시는 거. 영국 산업혁명에서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몰라도 돼. 그냥 쓰면 기계 다 부셔버리네. 산업혁명의 어두운 이면의 예시. 그 다음에 15살 이런 거 잘 구별해야 되겠죠. 일치불일치가 있으면 범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체크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체크. 몇 살 때 뭐 일어났다 체크. 15살에 그는 강요되었죠. 뭐 직업을 가지라고. 뭐로써? 그렇죠. 여기 미리 거죠. 풍차? 뭐라 해야 되지? 물레방? 여기에서 이제 철강제업소에서 인그레이버가 이제 각인 새기는 거죠. 여기 직업으로서 가지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하고 싶으면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다라는 말이죠. 알았어요. 근데 우리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풍경 화가라 했는데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볼게요. 인생의 굴곡이 엄청 많은 친구다. 젊은 나이부터. 12살, 15살, 17살. 걔가 그 가족 따라서 어디로 이주했냐면 미국으로 왔대. 영국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하이오 주에서 살았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people 순서니까 우리 순서 잘 정리합시다. 오하이오에 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and then 그리고 나서죠. 시간 순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여기에 캣스킬에서 여기서 살았대요. 여기 유대인 휴양지라고 좀 유명하기는 하죠. 자, 여기서 뭐냐면 걔네들은 뭐냐면 소비를 했죠. 그의 삶의 절반을 거기서 살았답니다. 캣스킬에서. 그는 계속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짧게, 길게가 아니라 짧게 미국을 도착한 후 짧게 그림을 그렸고 그의 재능은 콜렉터 수집가들에서 눈에 띄었죠. 투데이 시간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시간이 바뀌었네. 오늘날 그는 여겨집니다. 뭐의 아버지로? 미국 풍경화가의 아버지다. 그렇죠? 풍경화가 드디어 나왔네. 풍경화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풍경화가가 그리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주 와서부터 되었다. 그 다음에 포콜이라는 애가 포콜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국 장면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서 미국 풍경을 설명해줬고 풍경화가가 된 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화가가 뭐냐면 미국의 장면인데 그 특히 뭐랑 비교했을 때 경작된 땅 옛날 유럽의 경작된 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내 황야지의 숭고함이래요. 한번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 숭고함을 정말 인상 깊게 봤다 이거죠. 이것은 뭐로 구성되냐 뭐가 없냐 역사가 없대. 역사가. 왜냐면 황무지니까 아무도 안 온 거야. 아무도 개척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역사의 시작. 뭔가를 누가 개간을 해야, 그렇죠. 뭔가 개발을 해야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사가 없죠. 그래서 황무지랑 딱 어울리죠. 황야지. 그래서 역사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불리냐면 want도 명사로 쓰면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역사가 없다. 이것도 역사가 없다. 뭔가 연관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놀랐죠. 인상주의 정책. 뭐냐면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인상주의 정책이 엄청 놀랐죠. 여기 보니까 미국 황야지를 파괴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관계 잡혀요. 지금 콜이라는 친구 이 풍경화가랑
앤드류 잭슨이랑은 무조건 반대 관계입니다. 왜? 앞에서 그랬거든요. 이 히라는 사람은 누구? 황무지에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근데 앤드류 잭슨 뭐래? 이 미국의 황야지들 뭐 다 파괴시키겠대. 자 그러면 관계 잡혔어요. 그랑 누구? 대립관계 나오네. 그와 누구? 앤드류 잭슨이죠. 자, 콜과 앤드류 잭슨의 대립관계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gained pace, 속도를 얻었죠. 이 파괴 정책이 뭐냐면 1830년대 그리고 격려당했습니다. 그 정책 어떤 정책이냐면 제거적 인디언 제거. 인디언이 뭐냐면 미국에서 원주민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는 그 정책에 의해서 있었죠. 그것들은 뭐냐면 occupation 만드는 거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땅을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뭐 미국 정책의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Manifest Destiny Doctrine 요거에 비하면 요거의 doctrine 신조죠. 교리 한마디로 주장 이런 것들은 뭘 주장하냐면 신이 보내준 미션이다. 유럽 아메리카 지금 백인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한다? 그 대륙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지금 얘는 계속해서 뭐 미국의 황무지를 좋아하는데 이런 정책들은 다 뭐야? 미국을 황무지를 파괴하려는 거겠죠. 이거 그냥 신이 준 거라고 그냥 지들끼리 합리하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훨씬 더 많은 수년이 걸렸죠.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런데 그는 알았죠.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동반됩니다. 뭐냐면 엄청난 격동에 의해서 동반되어집니다. 경제 발전이. 그래서 그의 그림은 뭐의 역할을 하냐면 빈칸의 역할을 한대요. 자, 우리 셀러브레이트라는 건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앞에서도 황야지를 기념하고 그렇죠. 황야지를 기념한다 그랬죠. 와일드니스. 근데 그의 그림은 또 뭐도 해요? 요거 디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뭐해? 반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 걸고 해봤자 얘네 반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다 그럴 건 무조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비교급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뭐 된다 했어요? 반대된다. 그래도 구문 수업할 때 아니지. 나한테 안 듣는 친구들 있으니까 구문 수업할 때 했죠? 반대된다. 찬성한다. 경고한다.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인디언들은 제거되었죠. 아까 인디언 이주 정책 했었죠. Removal Act에서 여기. 자, 그 다음에 2번 토마스 콜에게 있어서 그 액트는 찬성됐죠. 앤드류 잭슨에게서 찬성된 것은 뭐냐면 위협했죠. 그래서 그 풍경을 파괴하려고 위협한다고 아까 했었죠. 여기 파괴, destruction of 했었죠. destruction of. 그 다음에 3번 토마스 콜은 아마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풍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순서로 chronologically가 뭐냐면 이제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보시면 우리 A follow B하면 이거죠. 앞에가 first, 뒤에가 second죠. 근데 보시면 우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순서가 바뀌었죠. 시간 순서가 바뀌었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순서는 닥트린이 먼저죠. 닥트린이 두 번째죠. 그다음에 얘가 먼저 나왔고, 그렇죠. 순서로 따지면 그래서 바뀌었네. 인과 오류네요. 그렇죠. 주객혼제든지 답은 4번. 28번에서 30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엄청 어려운 철학자인데 그 철학이 진짜 어려운 게 여기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A에 들어갈 거 문장 삽입 또 나왔네요.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문장에 대한 거 볼 때 이거 좀 좋다. 우리 동사 주어면 주어도 그렇다라고 하죠. 주어도 그렇다. 그래서 언어의 경우도 with language, 언어의 경우도 그렇다.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앞에 뭔가 나오겠죠. 앞에 나오고 언어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도 그렇다.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부분이 시작될 때 주목하면 되겠죠. 다시 언어도 그렇다는 건 적어도 얘 뒤에는 언어 내용 뭐 나오겠죠. 언어 내용 나오겠죠. 얘 기점으로 언어 내용 나오겠죠. 한번 가봅시다. 자,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only란 해석 한 번만 잘 주목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only A라고 한다면 우리 수학기로 여집합 생각해주면 좋거든요. 봐, only A라고 하죠. only A. 그러면 오직 문맥 속에서라면요. 오직 문맥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건 문맥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건 잘 봐. 문맥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바로 해석해야 돼. only A면 오직 여기에만이죠. 쓰자 그냥. 네. only A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A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안 됨이라고 읽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보시면 게임의 문맥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건 한마디로 그럼 게임의 문맥에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게임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떠올랐대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if절의 현재 시제 동사는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니까 이렇게 한번 볼래? 게임을 바라본다. 봐. 게임에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게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사전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문맥상 어떻게 읽으면 되니? 게임에 사전 지식이 없다라는 건 문맥상 앞에 있는 거. 게임에 문맥이 없을 때, 그렇죠? 컨텍스트가 없을 때, 게임에 대한 문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이건 진짜 무지하게하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문맥 속에만 의미가 있어. 문맥에 벗어난 의미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문맥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자,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문맥이 있으면 돼. 자,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그는 첫 번째 그래, 게임의 규칙, 문맥상 게임의 규칙이 뭔데? 문맥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맥, 게임의 규칙을 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벌써 증명해 주는 게 축구를 잘 알면, 물론 몰라도 되겠지만 축구를 잘 아는 사람과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읽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지가 완전 또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자, 일단 그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게임의 규칙, 여기네. 게임의 규칙, 문맥을 이해하고 나면 뒤에 뭐 나와? 문맥을 이해하면 게임은 이제 의미가 있다. 여기 한번 보니까 그 남자가 계속해서 공을 쫓는 행위가 not A, B, 더 이상 미친 짓거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문맥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생긴다. 자, 그래서 게임 이야기 나오는데 봐요.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언어 나오죠. 보세요. 우리 B 선제 기점으로 앞에는 뭐 나오냐면 게임 이야기 나오다가 B 기점 뒤로 뭐 나오냐면 그렇죠. 축구 게임 나오다가 언어로 나오죠. 소재가 갑자기 바뀌죠. 그러고 소재가 바뀌니까 단절. 그리고 주목. 언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시작되는 이 기점 B번. 그냥 확신 하셔도 되고 더 보셔도 되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가 언어의 문맥을 이해 못하니까 문맥이 없어라고 읽을게요. 문맥이 없다면 주절, 너는 단어를 이해 못해. 당연하죠. 지금 문맥이 있어야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문맥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맥성, 이 문맥을 규칙으로 한 거죠. 그래서 문맥에 벗어나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정하죠. 사람들 이해하는 거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바,
여러분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뭘까? 한 게임의 규칙이 문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걔네들은 아마도 다른 게임에서 유사성, 럭비에서 유사성을 알 수 있겠지만 걔네들은 이 게임들 한마디로 풋볼과 럭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 그렇죠. 뭘 이해해야 돼? 규칙 한마디로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문맥을 이해하자. 문맥 이해하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케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별표 쳐볼까요? 이게 강조용법인데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WH how 명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된 나오면 근데 사실 여기는 대부분 what이 오긴 하는데 이거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원래는 사실 문장 구조가 이래요. 비트겐슈타인 say 대신데 이거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계속 똑같은 말하는 거 알겠지? 언어는 뭐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구체적인 일반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어떻게 단락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한마디도 안 바뀌지. 근데 이제 물론 의미 표현을 바꾸긴 하지만 자 그래서 뭐 했을 때 그 문맥에서 고려되어지고 다른 것에 있을 때 이것은 의미가 같은 것을 의미하죠. 보세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맥락. 한마디로 축구면 축구 맥락. 그렇죠? 거기서만 이해되고 뭐 농구면 농구 맥락에서만 이해되잖아요. 그럼 언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볼게요. principal. 봐요. 이거 경제학과나 경영 쪽 아니면 이제 회계 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뭐 떠오를 것 같아. 얘네들은. 교장, 원칙이 아니라 뭐 원금이라 떠올려요. 경제 맥락에서는. 근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교장, 쌤, 그렇죠? 이렇게 막 다르다고. 그냥 단어를 외우는 사람들은 그냥 원칙이 가장 많이 쓰니까 원칙. 이게 맥락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경고하죠. 우리 이것 좀 하지 마. 퍼셉티비즘. 자, 그러면 비트겐슈타인 이거 하지 말래. 그러면 보자. 이렇게 하자. 문맥상 저거 어떻게? 문맥에서 벗어나는 얘기 하지 말자. 문맥에서만 하자. 이건 문맥과 반대말, 문맥에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다.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왜냐면 맥락 따라서, 경제 따라서, 그 다음에 그냥 그 일반적인 것 따라서 우리 프린시팔이라는 단어도 바뀌고 축구 규칙 다르고 럭비 규칙 다르고 풋볼 규칙 다르고 농구 규칙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야.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은 게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뭐야? 문맥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른 규칙을 당연히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낫이 다 부정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 밖에 서 있지 마. 그리고 밖에 서서 이런 거 하려고도 하지 말고 다른 게임 규칙 뭐 하려는 거 시도도 하지 마. 자, 대시는 앞에 있는 거 똑같은 말. 그래서 다른 규칙에 있는 걸 강요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같은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 근데 우리가 앞에 뭐 하지 마라고 했죠. 같은 규칙 적용하지 마. 그러니까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답은 같은 규칙 하지 마. 그래서 너는 풋볼에서처럼 농구를 할 수 없어. 농구 할 수 없어. 답은 3번. 같은 거 적용하지 마 라는 말이죠. 대시로 풀어도 되죠. 물론 이제 뒤에 거 소를 가지고도 풀어도 되지만. 자, 그럼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비판한대요. 뭐 다른 사람들의 언어의 사용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뭐 없이? 그렇죠. 이해 없이. 다시 말해볼까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사람들은 언어의 사용을 비판할 수 있죠. 뭐 없이? 그렇지. 이해를 해야. 완벽한 이해를 해야.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특정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상황이 아니죠. 그 언어,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 상황. That situation이라고 하죠. That circumstance. 딱 그 상황에서만 얘기죠. 그 상황. 모든 상황 말고 any. 모든 상황에서 아니요.
자, 사람들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즐겨요. 아니죠. 완벽하게 못 즐기죠.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규칙을 즐길 수 있죠. 됐어. 자, 그 다음에 31번, 3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부터 읽고 들어오면 얘는 좀 도움을 받네요. 그렇죠? 니트로 커피. 그 스타벅스에서 리저브 가시면 아시겠지만 리저브에서 니트로 커피 팔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스타벅스 그렇죠. 리저브가 뭐 매장이 전국에 엄청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빈칸 A에 들어갔고 이다. 자, 그러면 보죠. 자, 그래서 니트로랑 뭐란 거? other beverage 다른 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잘 찾아야 됩니다. 자, 니트로 커피가 데뷔하고 나서 얘가 popping, left, right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온다. 커피숍에서 위아래로 오르 내린다라는 말이죠. 이런 독특한 유형의 커피 이거 보세요. 디스 명사는 무조건 앞에 거를 가리키는 거고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니트로 커피를 설명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독특한 유형의 커피는 콜드브루도 됐고 뭐랑 결합된 거냐면 니트로겐이 수소죠. 수소가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소가스랑 그래서 뭐냐면 풍미죠. 맛과 텍스처, 질감, 풍미를 뭐냐면 딱 증가시켜준대요. 근데 레귤러 커피가 나왔는데 솔직히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other beverage라 했는데 일반적인 커피와는 다르게 이것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other beverage가 다른 음료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니트로겐의 니트로 커피랑 반대말이니까 이것도 그냥 other beverage로 보실 수도 있는데 뒤에 더 확실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피랑 다르게 비교 차이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 그 다음에 니트로 커피 차이점이 뭐냐면 니트로 커피는 직접적으로 딱 한대요. 그 다음에 차갑대요. 자, 우리 이렇게 읽어볼래요. 하하. 우리 rather than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뭐 된다고 했어? rather than 중심으로 뭐라고 배우니 니들? 반대라고 배우지. 봐. rather than 중심으로 반대니까 여기 하세 반대말 차가운 거. 근데 이렇게 읽어도 돼요. 너무 너무 무리가 있다 한다라도 여기 직접이라 했지. 그럼 여기는 뭔데? 간접인데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딱 하는 거 차갑게 해가지고 뜨거운 거 아니고. 알았지? 이것은 종종 뭐냐면 광고되어진대요. 자랑되어진대. 뭐냐? 우월하다. 오다. 니트로 커피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빈칸 풀어야 되고 아더 베버리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쭉쭉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얘는 건강상의 이점도 있대요. 건강상의 이점이 더 있다. 니트로 커피는 좀 두껍고 그다음 크리미하다. 뭐 그렇답니다. 뭐다? 레귤러 커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아더 베버리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딱 눈 떠지면 되겠죠. 아더 베버리지는 예를 들면 스파클링 탄산음료겠죠. 소다. 탄산음료랑 비슷한 점. 비슷한 점이란 뭐냐면 가스가 있대요. 가스. 그런데 반면에 이 차이점 나왔다. 차이점. other beverage는 차이점. 일반 커피랑 말고 other beverage와 니트로 커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other beverage는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래요.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 니트로 커피는 니트로겐. 그렇죠. 이산화탄소, 수소. 자, 이것은 뭐냐면 프로스티. 차갑고 아까 차갑다 했죠. 그 다음에 폼, 거품이 있는 텍스처가 있죠. 그 부드럽고 됐어요. 맥주와 비견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 디스 명사는 앞에 거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 가리키는 거 바로 봅시다. 얘네 비어와 같은 그 입에 거품 묻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니트로 커피가 맛있기는 하죠. 근데 진짜. 자, 그 다음에 구별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전자는 뭐예요? 그렇죠. 니트로겐을 쓰고 다른 베버리지는 이산화탄소를 쓰고. 강사 이것도 있는데
이거 얘 두껍고 뭐 크리미 하다며. 아이 똑바로 읽어. 이거 레귤러 커피잖아. 레귤러 커피. 그치? 이거 범주 오류다잉. 3번 이거는 공통점이잖아. 근데 지금 뭐 차이점 물어보는데 3번은 공통점이니까 안 되지. 네. 금방 풉시다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번, 34번. 요게 조금 제일 어려웠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아시죠? used to 부정사 다음에는 반대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우리 used to 동사 자체가 뭐뭐 하곤 했다 말 자체가 지금은 안 한다죠. 지금은 안 한다라고 읽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now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이거 과거에는 이러곤 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반대말이 보이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니 이게 역접이라며 옛날엔 이랬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여. 이게 보여. 근데 봐. 비즈니스가 수익, revenue 돈 자랑질 엄청 했대. 플렉스 했대. 근데 오피스 문화가 됐대. 그럼 이 말 자체는 이거거든요. 돈 자랑 안 한다고. 돈 자랑. 근데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재수업 듣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재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이거 한 번만 봐보세요. 이분법이죠. 여러분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의 반대말은 뭐라 그래요?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라 그러죠. 그래서 봐. 옛날에는 돈 자랑했다라는 게 물질적 가치라는 거죠. 과거에 수익 자랑했어요. 아 우리 요번 달에 막 반도체 200조 순이익 났어요. 이렇게 돈 자랑하던 거. 근데 지금은 돈 자랑 안 하고 우리 문화는 뭔데? 돈으로 보여.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뭔가 정신적 가치니까. 아니 요즘은 플렉스 물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문화적인 정신적인 것들이 조금 더 잘 나간다 이런 거죠. All the rage 단어 모르면 단어도 모르겠네. 얘가 잘 나간다는 거죠. 그 인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회사죠. 회사가 과거에는 약간 수익을 자랑하고 뭔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문화, 정신적인 걸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 직장의 정체성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정체성이란 건 당연히 뭔가 물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문화, 정체성. 그래서 문화가 더 중요하고 정체성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도 나한테 배운 친구들아, 그래도 요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복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정체성은 더 중요하네. 경제보다. 경제가 돈 잘 나갔대.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돈을 다 잘 벌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입사원 채용할 때 저희 회사 돈 잘 벌었는데 근데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누구나 다가 좋아할 때 그럼 이렇게 광고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회사가 저희는요 만약에 저희는 3일 쉽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문화. 저희는요 오후에 점심시간에 2시간이에요. 이렇게 회사 문화가 더 뭐하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이겠지요. 자, 그런데 동의하는 게 없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두 번째 달력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사 문화의 정의, 이거 알죠? 왓주어 비동사는 주어의 정의. 자, 문화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회사는 어떤 건지도 몰라요. 됐죠? 자, 뭘까 그게? 정의도 몰라.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회사 이 단어 별표 쳐봅시다. 이거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시험장에서 실수 엄청 많이 해요. 잘 기억해야 돼. 그 소속감을 뭐한다? enervate, 없애버린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가 단어 앞에 붙으면 아웃인 거 알죠? 아웃. 우리가 nerve가 뭐냐면 신경이죠. 신경. 에너지 정도로 보면 돼요. 에너지. 그래서 이게 이 nerve가 뭐냐면 신경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쇠약하게 만들어준다. 이해요. 근데 가끔 여러분 저거를 에너지라고 그냥 읽으셔 버려가지고 활기를 띠다 라고 해석해서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nerve 하면 쇠약하게 만들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소속감을 쇠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쇠약하게 만들어내는지 강하게 만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의 첫 번째 날 가족 소유 회사 그 부동산 회사인 요가 있는데 너는 아마 크래시 코스를 얻게 돼요. 근데 너 크래시 코스 알아 몰라? 솔직히 말해. 가슴에 손을 얹고 모르지? 그러면 세모하세요. BP로 풀어요. 세모해 제발. 세모하고 나머지 더 확실한 거 있는지 그때 확인해. 저기서 제발 멘탈 깨지지 말고 제발 차분하게 봐요. 서서 너가 룸으로 들어가요. 네가 룸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 룸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웃어서 악수를 하죠. 그리고 항상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을 입어요. 인용문은 계속 같은 말의 예시. 우리는 항상 코트와 타이를 입어요. 한마디로 정장이 입는다는 건데.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뭐한테? 평상복, 캐주얼하게 입는데 얘네들은 뭐한테? 정장을 입는다. 보세요. 일단 여기 보시죠. 이거 맞는 말.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직장에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넥타이를 입고 모두가 누군가 오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건 소속감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감 없앴다면 틀렸죠.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이 단어 아는 것보다 이 단어가 출제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외워. 없애다. 소속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증진시키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톱이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회장인 톰 부조토 이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린벨트를 시작했고 메릴랜드 베이스드 컴퍼니입니다. 걔네들 이제 30년 동안이죠. 우리가 토르치가 뭐냐 횃불이죠. 우리 그 올림픽 할 때도 이제 성화, 봉송 이거 이제 건네주잖아요. 아들에게 횃대를 한마디로 바통을 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네기 주기 전에 여기 있었다. 아들 누구? 토비에게. 그러니까 톰은 어떤 상태냐면 규칙적으로 그냥 방문하고 있었대요. 회사의 대표 그런 발전 지역을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뭔 소리야? 이거 2번이야. 2번. 33번이 2번.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중에서 일치하는 거. 우리가 오피스 컬처는 unanimously가 만장일치죠. 이거 좀 많이 헷갈리네. 그쵸? U가 그 부정어처럼 보이지만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땡. 얘네들은 뭐냐면 현재 흐름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르죠. 왜? 남들은 캐주얼 평상복 입을 때 얘네는 정장 입으니까. 아들에게 그렇죠. 이거 전달해 주었네. 3번. 오피스 문화는 뭔 소리야. 중요하죠. 우리 카운트가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죠. 그래서 문화가 지금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답은 3번. 자, 35번, 37번, 39번, 40번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지는 않아서 제가 항상 좀 이제 해설에 대한 그 시간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없어서 제가 35번, 37번은 좀 핵심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거냐면 핑크텍스란 말을 해주고 여성에 대해서 뭐 성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이 구체적인 거, 문맥상 이제 여성에 대한 물품, 남성 물품 이런 것들은 여성이 더 비싸다라는 말을 해주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yet to는 해결되지 않았다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첫 단락에서 이거 그냥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점인 거죠.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까지를 보더라도 보세요. 우리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마지막을 보더라도 still profound, 계속해서 심오하다. 즉 문제점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유명사 특정 연도는 예시여서 계속해서 어떤 거? 문제점에 대한 악화, 이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없거든요. 자, 우리 주제 풀 때 계속 말하지만 주제는 뭐다? 소재다, 소재.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소재가 꼭 있어야 되는데 1번과 3번에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핑크 텍스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핑크 텍스. 그렇죠.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얘네들이 완벽하게 답이 아니면 그때 돌려 말하는 선택지로 가시면 돼요. 핑크 텍스를 돌려 말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deprive A of B 알죠? A 여성에게서 뭐를 빼앗다? 그들의 권리, 살아가는 권리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한다라는 거니까 답은 2번.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로만 그냥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요거는요, 밑줄 친 거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 37번 보면 밑줄 친 거는 솔직히 이제 and which, 우리 수지 타산을 맞추다라는 유명한 수거 표현이라서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면 바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언급되지 않은 건데 이거 그냥 문제 제기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면 안 되죠. 해결책이 아직 없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 해주시면 돼요. 4번. 네.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좀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1번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소재가 꼭 있어야 돼요. 소재, 핑크 텍스. 자, 그 다음에 38번, 39번, 40번인데 전 여러분들한테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요건데, 자 39번과 40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문제 유형이 지문 다음에 나올 내용 유추하는 거죠. 지문 다음 나올 내용 유추하는 거죠. 지문 다음 나올 내용 유추하는 건데, 제가 지문 다음 나올 내용 유추할 때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지문 다음 나올 내용 유추할 때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이나 달라. 첫 번째 문장 초반부에서 열거될 때, 그쵸? 열거될 때. 아니면 열거 항목이 없을 때는 진짜 마지막 내용 그대로 이어가는 거.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문과야. 근데 이거 너는 외워라 이거. 문과들은 외워야 돼요. 알았죠? 무조건 외워요 이런 단어. 왜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외웠을 때, 저 수험생 때 외울 때 단어장, 제가 외우던 단어장도 진짜 만만치 않게 엄청 많았어요. 저도 그건 자부하는데 전 그거 싹 다 외웠거든요. 거기 안에 있으면 외워도 된다, 없으면 안 외워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세요. 물론 쉬운 단어 아니고 최고급 단어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 단어장 말고 다 있어요. 다 모든 그 단어장, 편입 단어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 고급 단어장이라고 하면 다 있으니까 무조건 외웁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글의 핵심 구조를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줌을 싸게 되면 우리가 몸을 떨잖아요. 부르르 떨게 될 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유를 물어봤는데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나왔을 땐 잘 들어. 질문이 나오면 대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에서 이 범주를 잘 짜세요. 제발. 질문 속에서는 글의 소재와 질문의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거 내부에서, 우리 바깥이 말고 우리 내부에서 뭔 일이 있는 거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가 일어나는 거요? 근데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가 소변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왜 떨지? 왜 떨지? 떠는 이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 했으니까 여기 보면 앞에서 재진술 노, 앞에 노,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기도 안다라는 말 들어가면 되죠. 빈칸에는 그냥 안다, 여기 노 있으니까. 그리고 빈칸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 있네요. 근데 그런데 여기 나왔네요. 왜 우리가 떠는지 이유가 중요한 거죠. 솔직히 질문에서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떠는 이유가 이게 중요했죠.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나와서 두 가지. 두 가지 이유가 나왔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온도 하락. 온도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ANS. 감 오죠? 다음 단락에서 첫 번째 말해주다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 나오면 두 번째 ANS 나오면 돼. ANS 나오면 되겠네. 답 4번. 이렇게 요거 나오면 끝나면 되죠. 그 다음에 잘 들어. 요거 봤을 때 B번인데 우리가 몸 떠는 이유 말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겠으면 괄호 봐라. 우리 몸 소변 봤을 때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소변 볼 때 필수적인 거. 그리고 아까도 잘 봤지만 앞에서도 문맥 형성을 잘 해와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우리 소변에서 필수적인 것이 어딘데? 소변에서 수분 볼 때 필수적인 거. 당연히 급소죠. 아니 소변 볼 때 물론 화장실 있어야 되지. 우리 신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깥에 우리가 왜 나오냐고. 그렇죠? 아니 소변 볼 때 필수적인 게 뭔데? 성적 장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급소예요. 급소. 그렇죠? 여기잖아요. 탑 3번. 이거 어려울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빈칸에 있는 근거를 잘 보시면 어려워 보여도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저게 뭐냐면 아랫부분, 아래의란 뜻이 아래의.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우리 거기 아래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이제 급소를 말하는 거죠. 성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모의고사 요번에 독해는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푸셨으면 다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독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만점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